소화불량을 시작으로 온몸에 질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60살인 박진희 씨. 소화불량은 식단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데요. 한때는 밥이나 떡, 빵 같은 푸짐한 탄수화물이 인생의 낙이었지만 이제는 채소 반찬 몇 가지와 밥 반 공기가 전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지만 이마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먹으면 또 탈이 날까 꼭꼭 씹어보지만 역시나 오늘도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 이렇게 답답하지. 요즘 들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뭐가 먹으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좀 편하게 먹지를 못해요. 답답함이 몰려올 때마다 달고 사는 소화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습관처럼 챙기는 데다 각각 조금씩 효과가 달라서 종류별로 구비해두고 있답니다. 이거 다 소화제인데 요거는 급체했을 때 먹는 거. 요거는 위가 아플 때 먹는 거.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 답답함은 여전한데요. 한때는 뭘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나이가 드니 소화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답답해서 좀 꺽꺽거리기도 하고 트름도 자주 나오고 속도 더부룩하고 해서 그런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7, 8년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 검진하면 꼭 위험이 있다고 나오곤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방치했던 소화불량. 이후 가스가 자주 차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병원 가라, 병원 가라. 그래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했죠. 용종 몇 개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암으로 가는 용종이었대요. 저는 상상도 못했죠. 아니 살만 쪘다 뿐이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건 진짜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대장 선종을 떼어냈으니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간단한 외출도 쉽지 않게 됐다는데요. 친구랑 약속 있는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나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복통과 변이. 아우! 결국 참지 못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요즘 들어 먹었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신호가 온다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너지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기만 하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직행 하게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면 그냥 쫙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식사 직후 대변 신호가 온다는 진희 씨. 과연 괜찮은 걸까요? 박진희 씨처럼 밥만 먹고 나면 바로 배변 신호가 오고 30분도 안 돼서 음식물이 변으로 나오는 건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배가 아프다가도 화장실 다녀오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증상 뒤에는 소화기 질환이나 장애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희 씨의 또 다른 걱정거리. 먹는 양이 줄었는데도 뱃살은 누구보다 심각한데요. 뱃살과 함께 체중도 20kg 이상 늘었는데 여기엔 남모를 속사정이 있답니다. 저만 소화불량이 있고 살이 쪘거든요. 그냥 아들이고 남편이고 저만 보면 살쪘다, 게을러서 그렇다, 살 좀 빼라 그러기만 하니까 전 좀 억울해요. 먹는 건 예전이랑 똑같은데 많이 먹고 게을러서 살찐 거라 오해받으니 억울하답니다.
장이 나빠지고 비만까지 겹치면서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진희 씨의 장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 속에 독소가 쌓이면 이 나쁜 균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악성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악성 바이오필름이 더 잘 생기는데요. 이게 장 점막을 덮어버리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영양소도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벽이 손상돼 독소가 피 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악성 바이오필름이 많아질수록 만성염증과 혈관질환, 대사장애는 물론 대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악성 바이오필름은 나쁜 균들이 더 진화해서 장내 건강을 악화시키려고 만든 끈적끈적한 막인데요. 건강한 장에서는 잘 생기지 않지만 장 속에 나쁜 유해균이 많아지면 바이오필름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게다가 나쁜 유해균이 한번 이 막에 들어가면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최대 1000배까지 높아진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미 장 속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입니다. 악성 바이오필름은 한번 장 점막에 자리 잡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끈적끈적한 막이 나쁜 균들을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약물만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악성 바이오필름이 많아지면 장 속 나쁜 균들의 군집이 커지고 반대로 좋은 균은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결국 장 건강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족하면 질병이 생기고 수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효소는요, 우리 몸속에 여러 군데 구석구석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 종류만 무려 2000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가 없으면은 밥 한 끼를 소화하는 데만도 수십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소화 과정에서 이 효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몸에서 효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왜 소화가 잘 안 될까요? 네, 이게 참 슬프게도 우리 몸속에서 좋은 성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80대가 되면은 효소 분비량이 20대 시절에 무려 3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화효소를 적절하게 잘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죠.